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웃들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나다움 다양한 사람 연구소 최희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다움 대표 최희선입니다. 저는 나다움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사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답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작은 꿈? 사실만 누가 너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이러긴 하지만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강사 최희선입니다. 네, 나다움. 굉장히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진 나다움 다양한 사람 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나다움 연구소는 사실 1인 개인 연구소고요. 제가 사실 청소년학업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람 관련된 일을 이제 하다가 다양함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강의로 풀어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강의로 풀어내다 보니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강의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는 곳이 저희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다움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강의를 하면 할수록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나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열과성을 다해서 오늘도 얘기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나다움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문득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최희선 대표께서는 나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답게 살라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진짜 열심히 살고 나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그렇게 할 때 옆에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특히나 다문화 관련한 교육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가 선주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저 역시도 과연 지금 내가 나답게 살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변의 시선에서 참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나다움 다양한 사람 연구소라는 이 기관의 이름, 단체 이름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다문화와 관련한 이런 관심을 갖고 또 이런 교육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언제부터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문화 관련된 강의를 시작한 건 한 10여 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이제 청소년 쪽에서 국제교류 관련된 일을 이렇게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남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해준 암묵적인 기준들 네.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왜 굳이 대학을 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네. 공부를 안 했다가 엄마한테 숟가락으로 맞기도 하고 또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때는 사실 꿈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서 되게 많이 치이기도 했고 이사도 다니면서 이제 왕따 같은 것도 경험을 하면서 청소년 시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은 안 갈 건데 나같이 힘든 청소년들을 위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2 때 우연히 청소년학과가 있는 걸로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에 갔어요. 그렇게 진짜 1년 반 동안 울면서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고 나니까 여행이라는 걸 가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을 당연히 이렇게 접하게 됐고 청소년 전공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교수님 중에 국제교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사실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국제교류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여행 좋아하면서 20대의 절반을 외국에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 중국, 라오스, 인도 등등의 10몇 개국을 좀 다니면서 20대의 절반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다양한 문화, 꼭 나라가 달라서라기보단 그 다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한국인이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름들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내려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미 다양한 문화를 경험을 하셨네요.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다양한 문화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느 나라든지 여행을 가고 또 거기서 좀 살아보고 그래야 진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문화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대에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셨고 또 그게 바탕이 되어서 또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게 된 그런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벌써 이제 4월이니까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한 다문화 이야기를 좀 여쭙기 위해서 이 시간 모셨거든요. 먼저 다문화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저는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문화 교육이 뭐야? 아니면 다문화에 대해서 막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다문화라는 그 의미 자체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문화가 뭔지 좀 얘기를 먼저 드려보면 우리 사회에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다문화 관련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주 배경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든 다문화 학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든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잘 적응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이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문화 사회에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문화라는 말 좀 살펴보면 일단 말 자체는 다양한 문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총체적인 양식인 거예요. 문화라는 말이 사실 진짜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 국가나 언어 혹은 피부색 등으로 이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다 다문화라고 할 수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주민이 증가해서라고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것들이 사실 외국인만 많아서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새로운 게 생겨나고 있던 것들도 바뀌고 그런 다양함들. 그래서 어떤 사람만 다문화가 아니라 나도 포함된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사실 한국 사람이랑 다 똑같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김치를 안 먹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김치도 안 먹는데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되게 그러세요? 이렇게 놀라신 거죠? 네네네. 저는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뭐 이런 질문은 기본이죠. 한국이 맞냐부터 시작해서 매운 거를 못 먹냐, 뭐 알러지가 있냐 이러시는데 네네. 그냥 맛이 없어요. 음, 누구나 맛이 없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그러면 너는 애들도 김치를 안 먹일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뭐 너희 집에 엄마가 음식 솜씨가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엄마 요즘 김치 다 사 먹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김치 솜씨도 괜찮으시고 그냥 제가 김치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김치를 안 먹어서 불편한 건 사실 권유를 가장한 강요인 거예요. 한국 네. 사람들 권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게 있으면 먹어봐. 그래서 괜찮아 그러면 거기서 그만하면 참 좋겠는데 네가 이걸 안 먹어봐서 모른다는 둥 뭐 어쩌 막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강의평에 이런 것도 되게 많으세요. 강사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김치는 드시면 좋겠어요. 와. 놀랍죠? 네. 그리고 강의와 김치를.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 다름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치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김치 안 먹는 것조차도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음식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어떤 이 음식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날것, 그러니까 회를 못 먹어요. 아,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소위 말하는 회식이라고 하는 자리에 메뉴를 고를 때, 아, 그래도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어요라고 했을 때 이제 나오는 메뉴 중에 하나가 회가 맞아요. 있는데, 그러면은, 누구 씨는 못 먹는데? 이러면은, 저는 사실 그 자리에 가도, 날 것 외에도 뭐 여러 반찬도 나오고요. 그 다음 매운탕도 있고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나름대로 거기서 다른 것을 잘 먹을 수 있는데, 아, 누구 씨가 안 먹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제가 죄송하달까 미안하달까 맞아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심지어 어떻게 회를 못 먹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냐는 이야기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김치만큼 강도가 세진 않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어떤 식성은 말 그대로 정말 다 개개인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개인의 다양한 식성이 잘 존중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특히 뭐 채식을 하시는 정말 분들도 사회생활하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최희선 대표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참 좋은 단어잖아요. 많이 이 다양한 문화를 아우른다. 뭐 이런데 언젠가부터 저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좋은 단어를 우리가 조금 차별적인 시선으로 좀 색안경을 끼고 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10여 년 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다문화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나 단어가 있으세요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분들은 편하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말씀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딘가 조금 불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단어들이 긍정의 언어보다는 사실 부정적이거나 조금 불편한 느낌들의 이미지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사실 다문화라는 말 자체는 사실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이중적 혹은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특정 대상을 이렇게 좀 대명사처럼 네네. 나오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사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에는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도 다문화 가족이란이라고 해서 뭐 귀화한 가족이나 혹은 결혼 이민자 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는 모든 법들이 이제 이름을 네이밍할 때 특정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네이밍에서 여기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지원하는 분들은 결혼 이민자 분들이세요. 그렇죠. 결혼 이민자 플러스 이제 가족들인데 그 법 이름을 결혼 이민자 지원법이나 결혼 이민 관련 지원법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문화는 사실 사람이거나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닌데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다문화 가족이라 이렇게 명명화되어 버리니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편견이 있어서 이 사람을 차별하려고 그렇게 만든 용어는 아닌데도 다문화 했을 때 다문화 가족이 떠오르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용어가 바뀌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점차 바뀌어갈 겁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가족센터로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서 그러니까 변해가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다문화라는 말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제가 다문화야. 다문화가 사람인 것처럼
명명화하거나 호칭으로 하거나 부르는 거를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 교수님도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빠가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야. 그럼 걔를 뭐라고 불러야 되니?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아이를 다문화 가정의 학생, 뭐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 좀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셔서 질문을 네. 하셨는데 교수님께 제가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름을 부르면 네, 되죠. 네, 누군가를 네. 부를 때는.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 그렇지. 근데 그럼 그 아이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특성을 왜 드러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 교수님이 사실 정말 무지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제자인 저에게 여쭤보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잖아. 저희가 제 소개를 할 때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 특성을 굳이 설명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이다 혹은 보편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즉 어떠한 주류 혹은 어떤 특정 우리 사회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외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자꾸 궁금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주의 배경을 가졌건 장애를 가졌건 어떤 소수의 특성들은 일부러 뭐 공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궁금해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네. 그런 성향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러시면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어디 나라 사람이 누구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그런 너무 길지 않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마디로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래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다문화 엄마, 다문화 학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이유는 쉽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설명하면 듣는 분들이 이해가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나 뭐 노인복지나 아니면 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특성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마다 다 정의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유형의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장애인 누구씨, 뭐 기초수급자 누구씨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절대 부르게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는 건 다 네, 알아요. 네. 근데 다문화만 유독 아직도 다문화 엄마, 다문화 학생, 제가 다문화야라고 불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란 말을 없애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법은 존재해야 되고 정의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그거지만 사람을 부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다문화야라고 표현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다문화 또는 이주 배경을 가진 어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러한 친구를 가장 먼저 어디서 만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육기관이 아닐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유치원도 물론 있지만 초등학교에 갔을 때 아, 저 친구는 나랑 좀 피부색이 다르네? 저 친구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이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런 다문화 관련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취학,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다른 친구를 이해하는 법을 함께 공부하고 알려줘야 할까요?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들도 아셔야 좀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공부를 하고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저희 딸들도 엄마 오늘 다문화 수업했어? 이렇게 얘기해서 뭐 했어? 물어보면 어디 나라, 특정 나라의 옷을 입었거나 어떤 특정 대륙에 대해서 배웠거나 근데 이제 시간도 짧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전달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하루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엄마 나 아프리카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가면 동물이 많이 있어서 나는 동물을 보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아 아프리카도 동물을 보려면 동물원에 가야 돼. 그렇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정말 너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자기가 배웠는데 동물도 많고 모든 사람들은 까맣고 다 가난하고 다 불쌍하고 더러운 물을 먹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더라. 그래서 지구본을 가져왔어요. 아프리카는 일단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대륙이죠. 그럼요. 일단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팩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쌍히 도와주고 이런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의견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정말 사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딱 들었어도 뭔가 되게 어느 쪽에 치우친 얘기들을 들은 것 같았을 때는 같이 좀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시골에 가면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 그쵸, 소도 돼지도 키우고, 있고, 그럼요. 네네. 길 가다가 막 고라니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도 저기 초원이나 어디 그런 데 가면 동물들이 있겠지.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한국에도 피부색이 너랑 엄마랑도 좀 다른 것처럼 피부색이 조금씩 다른 거고 이 대륙의 특성상 피부가 어두운 사람들이 많은 거지 모두가 다 흑인은 아니야.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다 까맣고 한국에는 아프리카 사람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피부색으로 구별할 수는 없어. 그런 얘기를 이제 팩트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팩트를 전달을 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아프리카가 전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사막화가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사막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 그런데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너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모든 사람들은 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아프리카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아프리카 사람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 네. 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사실 우리 부모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네.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칫 뭐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조금 치우친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정에서의 교육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다문화 가정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집에 와갖고, 엄마 하면서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또는 이주 배경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지, 그럼 그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저희 집 딸이 6살, 7살인데 어린이집을 다녀요. 근데 그 반에 이주 배경의 이제 배경에 가진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엄마가 영어로 쓰는 엄마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엄마, 누구는 엄마가 영어를 쓴대. 왜 그런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네네. 엄마 우리 반에 걔가 있는데 걔는 한국어도 하는데 영어도 해. 그리고 걔는 엄마랑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한대.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이제 이것도 사실 모든 정보를 전달할 때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이유는 감정이 사실 들어가거나 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면 네. 한국에 이런 말 있잖아. 측은지심.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 제가 사전도 찾아봤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인데 이게 왜 아까 불쌍히 여기면 안 되냐면 내가 그렇게 여기는 순간 이 사람과 나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순간 너와 내가 동일한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가 되어버리면 암묵적인 서열이 생기거나 너가 나의 도움을 안 받아라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전달할 때 특히 사람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되 그 차이로 인한 어떠한 감정들의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겐 최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물론 미화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TV를 보면 영어가 나오는 TV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보면 저 사람들은 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나라 언어를 쓰는 거고 저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 나라 언어를 쓰는 거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영어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팩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점이 많은데요. 일단은 사실 위주로
네. 그리고 아까 쭉 해주신 말씀 가운데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저 스스로도 약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물론 선한 마음에서 발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자칫 상대와 나를 더 구별하고 나아가서는 차별하게 되는 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아차 싶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요. 좀 오늘 여쭙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문화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나다움 다양한 사람 연구소 최희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